안녕하세요, 정계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4월 1일자 영상입니다.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벌써 5억 껑충, GTX만 믿고 있다가 큰일나. 촬영 일자 기준 이틀 전이죠. 3월 30날 드디어 GTX-A가 개통을 했습니다. 최근에 GTX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올 같은 경우에 이용 후기 같은 것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저희 소식실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GTX-A 관련해서 동탄이라든가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도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요 얘기 드렸죠. GTX-A 같은 경우에 지금 개통을 한 시점인데, 그럼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뉴스인데, GTX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 개통의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단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미 개통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GTX-A 개통에 대한 시세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 투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사실 6월 달에 구성역이 GTX-A 구성역이 개통이 되고 12월에는 운정이 개통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부 투자 여력이 단기 측면에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중기 측면으로 넘어간다면 가성비라든가 지금 이런 걸 따져봤을 때 GTX-A는 이제 좀 놔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GTX 개통된 지역이 살기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 가치로서는 좀 더 가성비가 다른 지역들이 낫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어디? GTX B와 C가 개통될 지역들입니다. 물론 28년과 30년이기 때문에 중기죠. 아직 조금 남았긴 하지만 벌써 24년이란 말이에요. 즉 전세 2번 정도 돌리면은 GTX-C, 3번 돌리면 GTX-B 같은 경우에도 투자 수익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TX-A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GTX-B와 C에 대한 관심을 좀 투자 측면에선 가져야 될 시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뉴스 들어가 보시면 GTX-A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분양 이제 맘대로 못 판다. 깜깜이 줍줍 6월부터 사라진다. 미분양을 갖다가 매수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미분양 현장 가갖고 그 현장 분양사무실 가갖고 줍줍이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계약서 쓰고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청약형 개편되면서 같이 이루어진 건데요. 잠깐 들어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거죠. 비규제 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것이 6월경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규제 지역은 지금도 청약홈은 이용해야 돼요. 줍줍 같은 경우에. 근데 비규제 지역은 청약홈을 이용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청약홈 이용이 의무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그냥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청약정보 제한, 부적격자의 계약 가능성, 사업 주체 공급 절차 위반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얘기죠. 왜냐면 작년에 규제 지역이 확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 4개 지역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 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이루어지는 줍줍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를 갖다가 청약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걸로 바꾸겠다, 이 얘기인데요. 다만 갑자기 바뀌면은 이것도 또 혼란스러워서 가뜩이나 지금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따라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 청약홈 의무 이용 대상을요, 횟수를 좀 제한을 더 줍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청약홈 공고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진행하던 규제 지역 무순위 공급도 3회로 정했다. 즉 2회 그리고 3회 정도만 의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줍줍을 갖다가, 즉 미분양 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청약홈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 6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미분양 부담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또 떨어졌다. PF 관련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4월, 5월 PF 위기설이 있습니다. 4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총선이 끝난 뒤에 2010년처럼 2010년에 6.2 지방선거 끝나고 곧장 PF 건설사들 정리했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근 나오는 얘기는 5월 위기설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4월 10날 총선이 있다 보니까 4월 남은 기간이 적어요. 더군다나 태양건설이 문제가 됐었죠. 그 태양건설에 대한 처리가 5월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뉴스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따라서 5월 초반쯤에 해서 PF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위기설, 실제로 2010년도에도 15개 건설사가 퇴출 내지는 관리에 들어갔지만 그때 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죠.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PF가 어느 식으로든 정리는 돼야 될 거예요. 큰 규모로 정리든 작은 규모로 정리든. 그 시기는 4월 말 내지 5월 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빌리브 시리즈들이 여기저기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공매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신용등급이 좀 더 떨어졌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들도 문제들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죠. 그에 대한 뉴스다. 최근 총선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씩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PF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분양가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선도지구 안 되면 재건축 기약 없다. 후발주자 입단 합류. 이것도 5월로 앞당겨진 재건축 선도단지 지정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올해 부동산을 움직일 3대 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PF 문제가 해결됨과 더불어서 재건축 선도단지가 나오면서 그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상승 쪽이든 하강 쪽이든. 다만 누님이 말씀드린 건 지금 여기 나왔지만 후발주자들이 일단 합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선도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 있죠. 그 후발주자들이 이번에 밀리면은 10년이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지도 있었죠.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도단지가 되겠다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선도단지는 제가 생각에 어느 정도 이미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후발 단지들 중에서 유력한 단지들, 유력하지만 선도단지가 되지 않는 단지들, 이 단지들에 대해서 투자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선도단지 지정되지 않으면 단기간으로는 좀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측면에선 선도지구 들어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후발 단지 중에서 위쪽에 위치한 단지들 갖다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권 노후단지 재건축 사업성 확 오른다. 역세권 500%까지 종상이야. 역세권 500% 얘기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죠. 오세훈 시장이 강북권 전체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세권 500%까지는 몰라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00%까지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데 120% 적용해서 360%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중층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쭉 라인이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재건축에 이 종상향이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 줬을 경우에 좀 지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가격들이.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현재 흐름을 갖다 크게 변화시키는, 왜냐면 이 재건축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 흐름을 좀 멈추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세가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북권 특히나 노원 상계 주공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개포동 단독주택이 120억에 거래, 부동산 불황에도 가격 오르는 이유, 이렇게 됐습니다. 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권, 여기 개포동이잖아요. 강남권, 개포라든가 역삼이라든가 이런 곳들 있죠. 단독주택들이 있는 구역,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허물고 다시 상업 건물이라든가 수익성 있는 건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 같은 경우인데요. 근데 다만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게 있죠. 단독주택, 노후주택들이 몰려있는 특히나 일종 주거지역들,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단독주택은요, 직접 살기는 좀 그렇죠. 고급 주택 좀 제외하고는. 다만 투자 가치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냐면 단독주택이 이런 것들 보면 100평 정도가 120억, 즉 평당 약 1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평당 1억이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평당 1억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단일 매매가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물론 돈이 좀 있으셔야겠죠. 강남권 같은 경우는. 다만 서울에도 강남권 아닌 곳들 단독주택들 아직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 선별해서 특히나 서울시에 요즘 보이고 있는 방향, 용역을 통해서 일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방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셔서 단독주택을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헐값에 내놔도 그래도 안 사요. 바닥인데 오피스텔 수익률 천장 뚫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죠.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높다고요. 다만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왜냐면 매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사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학과 성남경영원 교수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월세 상승폭보다 매매가 하락폭이
하락폭이 커서 생긴 착시 효과다. 매매가 전세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라고 그랬는데 약간 의문은 듭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원래 황금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수단이 아니죠. 아파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한 투자 수단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매가가 떨어지고 월세 상승폭보다 매매가 하락폭이 더 커서 생긴 착시 효과다? 아니죠. 착시 효과라기보다는 매매가 하락했으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좋아진 거죠. 즉 오피스텔 투자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매매가 하락된 걸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착시 효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신다면 오피스텔은 곰곰이 생각하실 만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연말부터 만약 금리 하락이 정말 시작이 된다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가나 지산보다는 지금 오피스텔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전셋집 빼고 기다리다 날벼락 신혼부부 울린 LH. 이거 뭐냐면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뭐 실제로 본격화된 건 지난 정권부터인데 사실 집값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청약을 갖다가 기회를 좀 당겨서 준 거죠. 사전청약으로 가는 게 본청약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LH에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디냐면 정확히는 군포 대암에 있던 신혼 희망타운 흔히 시니타라고 그러죠. 여기 공사 과정 문제 때문에 본청약이 계획된 4월을 불과 2주 앞두고 3년이 연기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부동산 상승기에. 근데 사전청약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전청약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래가 불안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청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청약을 갖다가 지금 당첨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을 했었는데 그 시기 계속 미뤄지고 있죠. 본청약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사전청약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굳이 있어야 되는지는 부동산 특히나 상승기가 아니라면 의미가 있는지는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좀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사전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울며 월세로 전환 공시가 하락의 나비 효과. 자, 여기는 뭐 전세 사기부터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빌라들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 보험을 들기 위한 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140%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126%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도 많다 보니까 전세 보증 반환이 보증되는 그 금액 이상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안 하죠. 집주인도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이 그 하락된 보증이 안 되는 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아니라 그만큼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늘죠. 단돈 몇만 원이라도. 따라서 이거는 뭐 일종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전세 사기 문제가 워낙에 문제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높게 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효과인데 일단 지금 현재 월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 소식지에서 말씀드렸죠. 이 문제도 월세로의 전환을 좀 붙이기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월세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인구 고령화의 부동산 증여 시점도 늦어진다. 뭐 증여에 대한 얘기인데요. 70대 증여가 많고 수요는 50대가 제일 많다. 즉 증여하는 사람은 70대가 가장 많고 증여받는 사람은 현재 50대가 제일 많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증여하는 시기 자체가 젊었을 때 증여를 갖다가 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증여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뉴스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3년째 증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나름 주목해야 되냐면요. 증여라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내 자식이든 누구한테든 증여할 때 당연히 가격이 좀 낮을 때 증여 기본적으로 한다면 왜냐면 증여세가 붙기 때문에 근데 그 증여 건수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작년도 시점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 지금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증여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증여 건수의 증감을 보면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의 수준 어느 정도인가 감해 볼 수 있죠. 왜냐면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이 증여를 한다는 것은 증여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3년째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지난주 뉴스들이었고요. 아름집 이슈들입니다. 조회수 1만 건이 넘은 건데요. 송도 아파트 매수 고민, 힐스카이, 아크베이, 크리스탈 오션자이 중에서 뭘 매수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댓글도 엄청 달리고요. 장단점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종도 아파트 매수, 특히 요 세 단지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종도 제3연료교 이름 하늘대교로 뜬다. 검색했더니 지금 하늘대교로 뜬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서구 쪽 얘기고요. 이 제3연료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영종과 청라 간의 아파트 가격이 이 준공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게 관심사죠. 한번 인천 부동산 시장 다루면서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워낙에 지금 싸우고 계셔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고상공원 들어온다더니 개발 무산된 건가요? 경기 광주시입니다. 고산에 공원이 들어온다는데 개발 무산된 거 하면서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공원화 시킨다, 공원화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솔직히 합시다. 시흥시 게시판에 들어온 건데요. 트램 얘기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흥시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산 파크 푸르지오 중앙역 도보 안산시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안산 파크 푸르지오에서 중앙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올라오는 거죠. 내 단지에서 전철까지 얼마나 걸리냐, 실시간으로 찍어주신 거니까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하락장은 있으나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청운 선생님 게시판이죠. 저희 전문가에 물어보세요라는 곳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집값은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사간변도시 호재 분석 하남시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미사간변도시에 이번에 전철 9호선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죠. 그 외에 몇 가지 호재를 갖다 분석해 놓은 글입니다. 하남시 특히나 미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A 직접 타본 소감 상상 그 이상이다. 김포시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그저께 GTX-A가 개통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 한번 보시고 특히나 6월에 구성역, 그 다음에 연말에 운정역도 개통이 되는데요. 그쪽과 관련해서도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정이 뚫어버리네요. 파주시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GTX-A가 12월 달에 운정이 개통이 되죠. 그와 관련된 얘기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지선 예상 노선도입니다. 용인시방에 올라왔고요. 한번 들어가셔서 예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이상 4월 1일자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